시간 동안 낭독을 할 거다. 그래요. 오늘은 봄실 어째서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가? 봄실 어째서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가? 어째서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가에서부터 우리나라 책 10번째 책 정신의 개벽을 낭독해 갑니다. 집중하기로 합니다. 얼굴 없는 얼굴이 본래의 자기의 모습이요. 감각 자체의 영성입니다. 그러한 이치로 우리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몸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째서 자기 몸의 앞면만 볼 수 있고 자기 몸의 뒷면은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감각은 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이지 감각 자체, 본질 자체는 공허하여 현상의 뒷면인 감각 자체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현상인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기 몸의 앞부분만 보이고 자기 몸의 뒷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질과 현상, 정신과 물질의 상관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봄 10일 대무심의 경지, 무심의 경지란 마음 생각이 없는 경지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감각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이론성이자 텅 비어 있음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에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고가 없으므로 제잘거리는 소리가 없어 항상 고요합니다. 생각의 먹구름이 덮이지 않고 막히지 않아 항시 환합니다. 여울물이 아무리 흔들거리며 흘러가도 달빛이 비치고 있으면 그 달빛은 조금도 흔들거리지 않고 흘러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희노애락은 없지 않지만 맑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인지라 거울은 조금도 물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무심의 경지,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이것이 대무심의 경지입니다.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큰 지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큰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의 징표, 이것이 사람을 완성한 징표입니다. 이것이 자유평화 행복의 징표입니다. 감각을 발동시켜 생각을 이기고 감각이 활짝 열려 정신이 들어야 생각이나 감정에 놀아나지 않는 대무심의 경지가 됩니다. 글 읽는 것처럼 들리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책을 읽습니다. 정확하게 PDF 파일이
파일에 띄워진 그 책을 눈으로 보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서 귀로 듣습니다. 봄 12. 몸으로 본 성리, 몸은 본질과 현상, 음과 양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몸에 있어서 본질이란 피부 안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뼈와 내장과 근육과 핏줄과 신경조직이고, 현상이란 피부 표면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으로 머리, 목, 팔, 몸통, 궁둥이, 다리입니다. 몸에 있어서 뒷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본질이고, 앞면은 보이는 부분으로 상이고, 얼굴은 앞면에 있지만 보이지 않으므로 본질입니다. 몸을 세로로 반으로 갈라 왼쪽은 얼굴의 왼쪽 부분, 목의 왼쪽 부분, 왼손 몸통의 왼쪽 부분, 왼쪽 궁둥이, 왼다리는 음이고, 오른쪽은 얼굴의 오른쪽 부분, 몸의 오른쪽 부분, 오른손 몸통의 오른쪽 부분, 오른쪽 궁둥이, 오른다리는 양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내외 전후 좌우가 본질과 현상,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봄 13. 감각개발의 마지막 수술. 감각이 활짝 열린 가운데 중심이 잡히면 대무심의 경지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하고 화안합니다. 몸 또한 텅 비어 아픔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신경계통을 통하여 심장 박동 맥박을 감각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하단전에 힘이 실리면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현상 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눈으로 보다가 보면 귀로 잘 들리지 않고, 귀로 잘 들으려다가 보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감각의 분열 현상과도 같습니다. 신경계통은 내적 감각인지라 감각의 간섭을 받아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박동을 느끼다가 보면 거기에 빠져 감각을 놓치게 되고, 호흡 감각에 빠지면 심장박동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장애를 돌파하여야 합니다. 보면서 듣고 들으면서 볼 수 있어야 시각 청각의 분열을 바로잡고 심장박동을 감각하면서 잇따라 호흡을 감각할 수 있어야 심장박동과 호흡의 감각 분열을 바로잡은 다음 바라봄으로 구경하는 눈, 감각의 눈을 뜨면 아픔이나 진동이나 냉온이나 압박감을 느끼면서 물들지 않고 거느리고 초월하게 됩니다. 텅 빈 가운데 코크가 상호작용하면서 부단히 일어나고 바뀌면서 홀로그램처럼 몸이 존재하므로 몸의 아픔은 묻히고 텅 빈만이 실존합니다. 외적 감각인 오감의 분열과 내적 감각인 신경의 분열이 사라져야 감각이 활짝 열리고 중심이 바로잡혀 텅 빈 가운데 빛나는 대무심의 경지가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봄 14. 한 걸음 물러서서 구경하기. 아픔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아픔을 구경하면 아픔에 빠집니다. 아픔에 빠져버리면 아픔에 사로잡힙니다. 멀찌감치 뒤로 물러서서 아픔을 구경하면 아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픔과 거리감을 확보하고 구경하여야 아픔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되 보는 사물의 모양에 빠지지 않고 여유 공간의 모양을 담아내어야 동시에 귀로 소리가 들립니다. 귀로 소리를 듣되 한 걸음 물러나서 들어야 들리는 소리에 빠지지 않고 여유 공간에 소리를 담아내어야 동시에 눈으로 사물의 모양이 들어옵니다. 사물을 구경하려면 뒤로 물러서서 떨어져서 보아야 합니다. 가까이 근접해서 보거나 달라붙어서 보면 거기에 빠져 캄캄해지고 여유 공간이 없어져 담아내지 못하여 오감이 분열되고 신경계통이 분열됩니다. 밖에 사물을 감각할 때도 그러하고
안에 몸을 감각할 때도 그러합니다. 아픔을 감각할 때 거리감이 없이 아픔에 달라붙어 빠지면 아픔에 시달립니다. 아픔에 시달리거든 뒤로 물러서서 아픔을 구경하면 텅 빈 여의 공간에 아픔을 담아내어 거느리게 되어 아픔을 초월하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구경하여야 텅 빈 여의 공간에 아픔을 담아내고 아픔이 거느려져 아픔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현상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 분질의 하늘이 열리면서 모든 현상이 다 담깁니다. 현상은 찰나찰나 변하지만 본질의 하늘 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빛납니다. 봄 15 감각으로 보는 6가지 쿼크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 핵, 양자, 플러스 중성자, 원자, 핵과 전자라고 합니다. 양자, 중성자는 크기가 있지만 전자는 크기가 없는 점상 입자라고 합니다. 쿼크란 양자, 중성자의 구성 요소이고 전자와 같은 점상인데 양자나 중성자에 갇혀 있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점이 지금까지의 소립자와 다른 기묘한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봄나라 성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양자, 전자, 중성자에 해당합니다. 원자핵, 양자, 중성자, 전자핵은 몸이고 전자는 마음에 해당합니다. 성리란 사유의 차원에서 파악한 입자적인 요소입니다. 감각으로 입자가 이미지상을 비추면 파장적인 소립자가 보이는데 이것이 쿼크입니다. 쿼크는 크기가 없어 그림자와 같습니다. 보는 자가 없이 보면 텅 빈 여의 공간에 파장만 끊임없이 일궈집니다.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본 물질의 실체나 감각을 통해 구경해본 몸의 실체가 꼭 같습니다. 입자는 생각으로 인식하는 차원이고 파장은 감각으로 감지하는 차원. 파장은 생각이 닿아여 감각이 발동하여야 보이고 드러나는 수립자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텅 빈 여유 공간만이 존재하고 현상은 그림자와 같이 존재합니다. 양자에서 나오는 쿼크 3개, 중성자에서 나오는 쿼크 3개, 포함 6개의 쿼크가 발견되었는데 양자에서 나오는 쿼크로는 업스트레인지 다운 심장의 박동과 호흡을 통하여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파동치는 회수, 감, 신비감, 방출감, 중성자에서 나오는 쿼크로는 참 보텀 탑, 텅빈 여유 공간에서 오는 개복감, 텅빈 극소감에서 오는 겸허감, 꽉 찬 극대감에서 오는 구족감 정리하면 회수감, 구족감, 매혹감, 방출감, 겸허감, 신비감, 쿼크는 크기가 없으므로 걸리지 않은 이미지가 아니고 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완전 무결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봄 16 이치로 본 거슬러 오름과 내려옴 도란 이치적으로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 근본에서 점을 찍은 다음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부리고 쓰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 생각을 탐구한 다음 은혜인 감각을 탐구하여 가슴에까지 내려가 신비감, 아름다움, 기쁨의 파장을 일으켜 사랑과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인 하단전에 점을 찍습니다. 근본인 하단전에서 출발하여 중단전의 심장을 박동시켜 상단전인 두뇌를 작동시키고 온 몸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오감과 내장과 신경계통과 목과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거슬러 오르는 길은 상단전에서 중단전을 거쳐 하단전에 이르는 과정이 근본에 이르는 구도의 과정이고 내려오는 쓰는 과정은 하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상단전으로 순차적으로 운행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거슬러 오름이 내려옴이고 내려옴이 올라감입니다. 안에 분해, 가슴, 하단전으로 내려옴이 이치적으로 보면 거슬러 올라감이고 하단전에서 가슴, 운해, 안내로 올라감이 이치적으로 보면 내려옴입니다.
하단전 폐에서 소화작용을 통하여 영양가를 흡수하고 하단전에서 폐의 호흡작용을 통하여 산소를 흡수함으로 에너지를 만들므로 중단전 가슴에서 심장이 박동하여 온 몸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상단전 두뇌, 상단전과 목과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현재 가슴과 폐가 있고 난 연후에 두뇌, 사람이 존재하는 지대로 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치말에서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근본에서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상적으로 보면 지말에서 근본으로 내려오고 근본에서 지말로 올라감입니다. 봄 17 6가지 쿼크의 공간적, 시간적 전개 과정, 누구나 생명에 대한 매혹감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숨이 멈추어진 상태에서 야기된 비교적 긴 시간 지속되는 공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쿼크인 참입니다. 여기에서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고 심장의 박동이 한계에 달함에 이를 때에 하단전이 아래로 내려가 바닥에 가서 멈추는 순간이 두 번째 쿼크인 보텀이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자동적으로 하단전이 불쑥 솟아오르면서 숨을 들이키는데 이것이 세 번째 쿼크인 업입니다. 아랫배 하단전이 정상에 도달했을 때가 네 번째 쿼크인 탑이고 여기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 상태에서 잠깐 공간이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하단전이 솟는 동작에 대한 신비감이 일어나는 다섯 번째 쿼크인 스트레인지이고 공간이 소멸하면서 멈추면서 하단전이 내려가는데 이것이 여섯 번째 쿼크인 다운입니다. 참, 버텀, 업, 탑, 스트레인지, 다운으로 돌아갑니다. 여섯 개의 쿼크 중에 음의 공간인 탑과 양의 공간인 스트레인지가 있고 양의 시간인 업이 있고 음의 시간인 다운이 있고 출발 지점인 아래의 보텀과 도달 지점인 유의 탑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섯 개의 쿼크가 벌이는 공간적, 시간적 전개 과정으로서 행성 소멸을 통한 참과 운행의 법칙입니다. 참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공유하는 공간의 감지 능력이지만 스트레인지는 깨달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지를 감지함으로써 신비, 아름다움, 기쁨, 행복, 사랑을 누립니다. 눈으로 정확하게 보라! 입으로 발음을 한다. 또 듣는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 들어. 한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보고 발음하고 듣게 되면 어느 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나 공간이 밝혀지듯이 모두 밝혀집니다. 범 18 성리로 본 DNA 이중나선 구조. DNA란 유전 정보로서 이중나선 형의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 구조가 되었을까요? 몸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고 내외, 전후, 좌우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감각, 음이 먼저이고 생각, 양이 나중이나 운행하는 면에서 보면 감각과 생각이 선후가 없이 돌아갑니다. 생각이 앞서고 감각이 뒤따르기도 하다가 감각이 앞서기도 하고 생각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생각이 아니면 감각은 바뀌되고 생각이 바뀌면 감각은 아니 되기도 합니다. 생각이 좌이면 감각이 우가 되고 생각이 우가 되면 감각이 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음양, 내외, 전후
좌우 전후의 정보가 음이 양이 되었다가 양이 음이 되었다가 안이 밖이 되었다가 밖이 안이 되었다가 앞이 뒤가 되었다가 뒤가 앞이 되는 두 개의 음량이 빙빙 비틀려 돌아가는 이중 나선형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까닭은 상적인 시간의 흐름은 앞으로 후진하는 전면이라면 본질로 가는 뒤로 후진하는 뒷면이기 때문입니다. 봄 19 식물인간도 생명의 환희를 누린다. 식물인간이란 두뇌가 죽었으나 심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뇌가 죽었으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식물과 같은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안락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식물인간이지만 숨을 쉬고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는 것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으면서 홀로 생명의 환희만큼은 누리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식물이나 곤충이나 동물도 생명의 환희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의 환희를 누리는 권리를 꺾을 자격이 없습니다. 식물, 인간은 더 이상 살아보았자 소용없다는 생각은 짧은 생각입니다. 생명의 존엄, 생명의 환희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말은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봄 20, 아픔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데에서 온다. 우리 몸의 60조 세포는 빈틈없이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어느 한 부위가 고장나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것은 주인이 자기에게 눈길을 주고 알아주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짐짓병을 만들어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몸의 각 부위에 대한 놀라운 재능과 역할에 대하여 깨달아 찬탄과 감사와 사랑의 파장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픔이 오는 순간 단전호흡으로 온몸의 선수를 끈히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픔은 사랑과 산소의 결핍 현상에서 오는 차가워짐에서 비롯됩니다. 상시의 감각이 몸을 떠나지 않아야 세포가 주는 아픔의 신호를 즉각 캐치하여 알아주고 기해주는 한편 아기에게 젖을 주듯이 단전호흡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온몸의 세포 주인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엄마를 부르는 울음소리입니다. 엄마는 툭툭 달려가 젖을 물리고 푸근하게 안아주고 업어주면 울음이 그칩니다. 우리 몸의 각 부위, 머리, 목, 어깨, 양팔, 허리, 옆구리, 엉덩이, 양다리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감각이 몸을 떠나지 않고 몸을 돌보고 사랑합니다. 자기 몸이 소중한지 알아야 남의 몸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봄 20일 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야말로 진화의 정점입니다. 말짐승, 들짐승은 꼬리가 달렸는데 사람만이 꼬리가 없습니다. 새나 짐승은 입이 튀어나와 있는데 사람만 입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사람만이 완전 직립보행합니다. 사람의 두뇌와 얼굴은 동물과 비슷하지만 두뇌는 크고 잘 발달하여 있고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두뇌가 있어 탁월한 감각과 생각으로 오늘날과 같은 문명과 문화를 건설하였으니 두뇌야말로 사람 몸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니 두뇌의 공덕에 대하여 묵념합시다. 얼굴에는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달려 보고 듣고 호흡하고 냄새를 맡고 음식을 먹고 맛을 보도록 합니다.
얼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찬탄하고 공덕을 기려줍시다. 사람의 손은 동물의 앞다리에 해당하는데 동물의 앞다리는 보행의 기능이나 사냥을 할 때 핥고 움켜잡는 역할에 지나지 않아 그 기능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의 구조는 정교하기가 이를 데 없어 밥하고 청소하고 옷 입고 벗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농사짓고 잡고 물건을 만들고 차와 비행기를 운전하는 데 만능의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손가락의 마디마디 구조를 보고 깨닫고 찬탄하고 기려줍시다. 손을 날마다 쓰면서도 놀라운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무감각했습니다. 또한 팔은 어깨가 있으므로 존재하니 어깨의 공덕 또한 대단합니다. 지금 어깨를 한번 만져보고 내가 너를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줍시다. 우리는 목을 매일같이 쓰면서도 목의 구조와 기능에 무감각합니다. 목은 온몸의 신경계통이 척추를 통해 두뇌에 연결되는 통로인 동시에 좌우로 180도로 목을 돌려 눈이 다양하게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도록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그 공덕에 대하여 깨닫고 찾고 기려줍시다. 척추는 몸을 꼿꼿하게 지지하는 역할과 함께 몸을 구부리는 역할도 하고 온 몸의 신경계통을 모아 목을 통하여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척추가 없다면 우리가 몸을 감각할 수 없으니 이보다 중요한 역할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내던 척추에 관하여 그 공덕을 기려줍시다. 그러면 심장과 폐가 존재하는 부위로서 우리의 몸을 살리는 엔진에 해당합니다. 엔진이 잘 돌아가야 건강합니다. 또 심장은 고동치고 호흡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 끌어안고 가슴에 공덕을 기려줍시다. 뇌는 소화 기능을 통하여 영양가를 섭취하고 찌꺼기를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가 호흡하도록 하는 원동력도 하단전의 배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폐는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장 그를 쓰다듬으면서 눈을 감고 그 공덕을 기려줍시다. 다음으로는 엉덩이와 궁둥이입니다. 엉덩이가 있으므로 편하게 누울 수 있고 궁둥이가 있으므로 우리가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와 궁둥이가 있으므로 다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공간적으로 몸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리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니 다리의 공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부려 엎드리기도 하고 다리를 접어 앉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항문과 비누 생식기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의 찌꺼기는 항문을 통하여 배설하고 비누기를 통하여 오줌으로 내보냅니다. 생식기는 자손을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항문과 비누 생식기가 없다면 지구상에 살아갈 수 없으니 이보다 중요한 기관이 또 있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동물은 털로 덮여 있지만 사람은 털이 없고 맨살인 흙으로 덮여 있어 더욱의 촉감이 민감하고 기능이 다양한 따뜻하고 차가운 것을 감지하여 더우면 늘어나면서 땀을 배출하면 오그라들어 체온고 하고 때가 끼면 답답함을 느끼고 벗기면 상쾌함을 느낍니다. 휴가 있어 추우면 옷을 끼어 입고 수 있으니 휴가 없으면 하기가 어려우니 피부의 공덕도 지대합니다. 피부의 감촉 기능에 대하여 찬탄했다. 가장 아름다운 특징은 두뇌와 손에는 비우고 손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이 손을 한 번씩 보고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탄탄하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다듬어주고 눌러주고 마디마디를 눌러줍시다. 사랑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기 몸을 깨달아야
자기 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봄 22 몸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 됩시다. 몸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 됩시다. 생각으로 들끓는 마음이 쉬어져야 감각의 여유 공간이 열리고 빛이나 숨이 보이고 맥박이 보입니다. 열감, 냉감, 기감, 압박감, 아픔이 동시다발적으로 느껴지고 바뀌고 새롭게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는 나는 몸 밖에서 구경함으로 갖가지 몸의 현상으로부터 초월하여 거느리는 가운데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줍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면 아기는 편안하게 숨을 아랫배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감각해집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엄마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밖에 일을 하면서도 항시 아기에게서 신경을 놓지 않아야 아기가 울지 않습니다. 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늘 이뻐해 주어야 합니다. 요세포에게 나는 주님입니다. 요세포는 나를 바라보고 삽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끝에서 발끝까지 품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힘이요, 감성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인 내가 사랑이면 대우주의 주인도 사랑인지 내가 우주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몸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이 됩시다. 봄 23 원자의 성적 해석 중성자와 양성자를 합하여 원자핵이라고 하는데 중성자에 해당하는 공간과 양성자에 해당하는 내적 감각인 신경계와 외적 감각인 오감입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핵 주위를 돕니다. 전자가 핵 주위를 도는 것은 전자가 단독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밖으로 이탈하려는 힘을 양성자가 끌어당기는 힘으로 잡아주기에 전자가 돌아갑니다. 원자핵이 몸이라면 전자는 마음입니다. 세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이 핵이고 핵은 공간과 감각입니다. 몸은 공간이 있어 존재하고 몸은 감각이 있어 진공묘유로 존재합니다. 마음은 이 진공묘유 존재인 몸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음은 칼입니다. 칼을 쓰려면 감각이 살아있어야 생각이라는 칼을 제대로 씁니다. 칼을 쓰면서도 몸에 대한 총체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살인감이 되지 않고 힘이 됩니다. 외부적으로 아무리 부가적가 좋아도 몸을 망각하는 순간 몸을 감각 없는 마음인 귀 없는 마음은 귀이요 몸이 있는 마음이라야 사람입니다. 24 좌우의 조화와 눈에 보니 감각 유추가 되었다는 것은 공간성을 고 내적 감각이 신경계통으로 호흡과 맥박의 시간적인 정규 과정을 순서할 수 있고 내적 감각으로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적으로 감각하면서 외적으로도 감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눈과 밖의 경계선이 무너져 감각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감각이 열리기 이전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습관적 무의식적이다가 감각이 열린 다음에는 주체적 의식적이 됩니다. 오른손잡이는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오른손만을 쓰고 왼손잡이는 왼손만을 주로 쓰므로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몸에 병이 생깁니다. 이른바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 한쪽이 마비되어 잘 걷지 못합니다. 일하면서 밥 먹은 사람은 건강한데 놀고 밥 먹는 사람은 병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식사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하거나 일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골고루 사용하여야 합니다. 걸레질할 때 왼쪽을 닦을 때 왼손을 위주로 잡고 왼 다리를 앞으로 하고 걸레질하고 오른쪽을 닦을 때는 오른손을 위주로 잡고 오른 다리를 앞으로 하여 걸레질합니다. 있을 때 오른 다리와 왼 다리로 균등하게 쓸 때 오른 다리에 힘을 실어 서 있는 다음에는 왼 다리에 힘을 실어 서 있어 주어야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앉아 있을 때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는 반드시 왼 다리를 오른 다리 위에 올려놓고 앉아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계단을 있는 발을 오른쪽 발로 폈습니다. 왼쪽 발로 도하여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걸 씹을 때 오른쪽 이빨로 씹은 다음에는 반드시 왼쪽 이빨로 씹어 주어야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몸을 쓰면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 병이 생기므로 주체적 의식적으로 몸을 써서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 건강을 유지 미시보 깨달음은 수행의 시작이다. 깨달음은 좌뇌분이 생각 위주의 삶에서 우뇌분이 감각 위주의 삶으로 전환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김으로 텅빈 무심을 깨달음입니다. 무심은 감각인데 외부의 사물을 감각함에 있어 양적인 시각과 음적인 청각이 분열해서 합일이 되어야 하고 자기의 몸을 감각함에 있어 양적인 호흡과 음적인 맥박이 분열해서 합일이 되어야 외부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내면적인 호흡과 심장의 박동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고 외부의 모양과 색깔을 보면서 내면적인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수행이 시작됩니다. 외면과 내면을 동시적으로 감각하려면 텅 빔을 감각하여야 내면의 호흡과 맥박이 저절로 감각되어지고 외면의 사물과 소리도 저절로 감각되어집니다.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감각할 때 스마트해집니다. 똑똑해집니다. 인터넷과 오디오, 비디오 전화가 분리적으로 발달하다가 스마트폰에서 멀티미디어로 종합되고 합일되는 이치 사람의 몸은 멀티미디어인데 시각, 청각 등 각각 운동으로 문화의 길로 치달아왔으나 이제부터는 감각을 개발하여 내면과 외면을 동시적으로 의식 수준의 향을 기하여 스마트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수행을 해야 합니다. 각 무심을 깨달음이라면 생활 가운데 내면과 외면을 동시적으로 깨닫는 수행을 통하여 진보 발전의 끝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깨달음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봄 26 멀티미디어 시대의 스마트해지는 수업, 종합 멀티미디어 기기인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종전에는 전화기 따로, 인터넷 따로, 오디오 따로, 비디오 따로 이던 것이 하나의 기기로 종합되고 합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학 다르고 도학이 달라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과학은 인간에게 편리한 도구를 개발하다 보니 나누어져 발달하던 각종 기기로 모아져 스마트. 도학은 마음을 탐구하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몸으로 돌아와 몸과 마음, 안과 밖 본질과 현상 하나로 통하여 스마트해진 과학과 과학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도학을 사람의 내면이라면 과학은 사람의 외면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도학과 과학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였습니다. 내면의 핵심 호흡과 맥박이고 외면의 핵심은 보고 들음입니다. 보고 들으면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 그 이전에 들을 수 있고 들으면서 볼 수 있는 수행이 있어야 맥박을 감각하면서 호흡도 감각할 수 있어야 하고 호흡을 감각하면서 맥박도 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각이 활짝 열려 닫힌 가운데 몸과 외부의 사물을 바라보고 구경하면 다양하게 감지가 되어 사람이 스마트해집니다.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의식 수준이 향상됩니다. 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에 빠져 자기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문명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스마트한 기계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폰을 보고 들으면서 자기의 몸에 대한 감각인 호흡과 맥박의 감각에서는 기계의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스마트한 기계를 부리고 쓰려면 사람부터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스마트해지는 수행법입니다. 봄 27 고통의 의미 또는 마음의 아픔이고 통은 몸의 아픔입니다. 마음 공부를 통하여 마음의 아픔이 없어지고 나면 몸의 아픔이 남습니다. 생각, 마음이 몸의 주인 노릇을 하다가 감각이 몸의 주인이 되어 몸을 떠났다가 몸으로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통 몸이 아픔뿐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몸이 아프지 않도록 이 아니고 몸의 아픔이 저항하고 거부하지 않아 몸의 아픔을 감각함으로써 편하게 되도록 함이고 나아가서 무르익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몸을 받아 태어난 것입니다. 우주가 인간을 기르는 것은 아픔을 통해 인간을 진화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아픔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진보 발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아픔은 지속됩니다. 우주는 인간으로 하여금 아픔이라고 하는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원수를 받아들이고 원수와 하나가 되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합니다. 아픔도 무진장이고 사랑도 무진장입니다. 악마가 아니고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의 인간을 만드는 천사입니다. 아프지 않고 어찌 인간이 진화 발전을 이루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아픔에 대한 무감각은 감각이 아픔을 싫어하여 몸을 떠났기 때문으로 아픔에 대한 다른 거부와 저항으로 우주에 대한 욕구자입니다. 몸 공부란 몸의 아픔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넘어 아픔과 하나가 되어 무르익도록 하는 감각이 아픔을 싫어하여 몸이라고 하는 집을 나갔기에 생각이 몸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몸의 주인이 된 연후에 몸의 아픔과 대자할 일뿐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마음이 바라는 고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 몸이 바라는 문제를 통하여 인내력을 읽는 구매한 인격으로 발전하는 목적입니다. 도감으로 읽으면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유의가 달라집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진실하고 순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공의 공덕입니다. 공의 의미입니다. 봄 28 몸과 마음의 관계. 몸은 주인이고 마음은 종입니다.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나아가서 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음이 필요합니다. 몸을 위해 존재하는 마음이 몸과 떨어져 마음 단독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나 몸이 주가 되고 마음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원자는 중성자와 양성자로 된 원자핵과 원자핵을 도우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이 몸이고 전자가 마음입니다. 몸인 원자핵은 공간에 해당하는 중성자와 감각에 해당하는 양성자입니다. 마음인 전자는 생각이 밖으로 이탈하려는 원심력을 양자가 잡아당기는 구심력으로 몸 핵주위를 돌아갑니다. 몸이 중심을 잡아 마음을 잡아돌리는 이치로 운행하는데 운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운행되므로 몸과 마음에 선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 감각이 중심을 잡은 다음 마음, 생각을 잡아주어야 마음이 궤도를 이탈치 않아 몸과 마음이 하나로 상승으로 돌아가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이고 숨이 가능합니다. 몸의 호흡과 맥박을 감각하여 몸의 중심을 잡은 다음 보고 듣고 생각하여야 심리가 되고 뇌의 명철이 되어 대도가 이루어집니다. 감각이 늘 아랫배 하단전에 추하여야 맥박과 호흡이 감지되어 몸을 떠나지 않고 능력에 뿌리를 내려 보고 듣거나 생각하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궤도가 운행됩니다. 몸 29 단전 호흡의 요령. 단전 호흡은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쉬면 아랫배가 올라가고 입을 열어 숨을 내뿜으면 올라갔던 배가 내려갑니다. 코로만 숨 쉬다가 입까지 동원하니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코와 입과 단전의 조화로 식호흡이 이루어지므로 추워진 몸이 금세 따뜻해져 옵니다. 따뜻해짐으로 몸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소변 영양소가 아무리 많아도 땔감이 아무리 많아도 산소가 있어야 불이 지펴집니다. 땔감이 타야 따뜻해져 온 몸을 녹이고 데워 아픔을 치유합니다. 힘든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긴 가운데 코를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올라가고 잠시 쉬었다가 입을 내뿜으면서 아랫배가 내려갑니다. 예, 6가지 코가 존재합니다. 3. 보텀, 업, 탑, 스트레인지, 다운. 우주 창조와 운행의 모형입니다. 봄 30도가 무르익으면 도가 무르익으면 대무심이 되어 입자적인 측면으로 얼굴에 나타나는 바 빈 가운데 고요하고 안정되고 파장이 얼굴에 나타나는 바
환하고 둥근 빛이 나타나 마치 흰 같고 달라집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중생을 제도한다. 존재하는 것만 슬픔으로 만 중생을 품에 안아줌으로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몸이 우주의 핵심이에요. 몸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잡아돌리고 우주의 이치가 일심에서 이루어집니다. 떠돌이별이 붙박이별이 되어 떠돌이별들을 거느리고 잡아 돌리면서 붙박이 만들기 위한 우주의 살림살이가 행해지게 이렇게 되어야 인간 완성이고 삶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 그대로 행함으로써 마음병, 몸병을 고쳐야 합니다. 영양소를 태워 에너지를 만들고 몸을 골고루 써 주어야 몸에 활력이 생기고 몸에 힘이 생겨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숨에 자유자재합니다. 그렇게 될 때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질이 현상적으로 얼굴과 소리에 그대로 달라지지 않고 장단이 절대에 맞자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은 본질의 입자적인 측면이 나타남이고 소리는 본질의 파장적인 측면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 사람의 의식 수준대로 나타납니다. 봄 30일 돈은 외면적인 에너지입니다. 우주의 원리는 흑자로 우주의 원리는 원자의 구도에 나타나는 원자핵 중 항성자가 전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 돌리는 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돈은 얼마나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혼자인 생각을 쫓아 얼마를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양자인 생각이 중심으로 모아줄 때 돈이 모여 흑자가 됩니다. 흑자 인생과 관계와 허용이라고 환정이 되고 법이 되어 적자 인생이 됩니다. 불당 수입이만 적자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대중 없이 무작정 보다는 아부터 고치는 우주에 되돌을 사람입니다. 내 어머니의 20 매달 50만 원을 쓰고 50만 원 정도 배울 때 빌려주고 새끼 밥 먹으면 동네를 한 바퀴 내면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숫자로 돌려 내면적인 에너지인 돈을 가치와 낭비를 줄여 흑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은 감각으로 중심을 잡아 씀씀이 인식을 잡아 돌림인 것이고 밖으로 소비하려는 심리를 잡아 안으로 잡아당겨 돌려야 남아 봄 30이 건강의 문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것이 몸입니다. 몸이야말로 보배 중의 보배로서 각자의 몸이 보배의 중심이고 우주 반복은
건강이 전제되지 않고서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정신이라는 말은 지혜의 말입니다. 자기의 건강은 의학이나 자기 해결해주지 자기의 건강 자신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만물의 영장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걸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몸을 진단하고 처리하는 몸에 대한 감각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생각, 마음이 주가 되어 바꾸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좋죠. 그러므로 자기의 몸을 평소에 진단하고 찾는 감각을 살려고 또 몸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몸의 건강 문제를 하는 조건이 되어야 몸이 깨달아 건강하는 길을 위하여 병을 고치고 건강하는 일이 건강하는 삶입니다. 들어 몸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건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부자적인 대비에 몸의 상태가 각각 상을 몸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적인 지식은 천편일률적이고 파장적인 감각은 임기응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 살아있는 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에너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잘 먹어 향소라고 하는 땔감을 준비에 알맞게 연소작용이 원하고 몸의 신호에 의거하여 몸을 움직여주는 데 해줘야 합니다. 운동, 운동에 부응하여 를 놓친다. 운동 시간이 별도로 없어야 합니다. 이 몸의 상태, 다른 동작 때 만들어 해 섭생, 호흡, 운동까지가 기본 써주고 보여주는 일을 몸의 요구를 감각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건강하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할 때 건강이 보장됩니다. 오늘 봄나라책 10번째 책 정신의 개벽을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낭독을 합니다. 오늘 낭독의 마지막 부분을 낭독할 때 집중합니다. 눈으로 보라. 발음을 정확하게 해라. 발음한 그 내용을 기록자 보고 발음하고 듣고 도가 멀리 있지 않다. 내 몸 안에서 내 심장 박동 박 듣는 것과 눈으로 보고 발음하고 귀로 듣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 인지 알아차려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정신의 개벽 33 미술과 음악과 도학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아침 감각 개발 훈련 마치다. 음악과 도 33 미술과 음악과 도 미술과 음악과 도학 눈으로 모양과 색깔을 보고 창조적으로 그리는 것이 미술이라면 로 파장을 듣고 창조적으로 옮기는 것이 음악입니다. 미술은 시각의 산물이고 음악은 시각의 산물. 미술은 입자적인 모습의 구현이라면 음악은 표현입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 인상은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입자적으로 나타남이고 사람의 말소리는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의 파장적인 나타남. 미술을 통하여 시각을 개발할 수 있고 음악을 통하여 시각을 개발할 수 있지만 밖을 감지하는 오감과 안을 감지하는 신계통 전부인 감각 전체를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감각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도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몸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의 원대궁을 잡아야 보이지 않는 자기의 표정을 환하게 볼 수 있고 말수 들으면서 말하게 되어야 남의 얼굴을 쳐다보면 느낌이 말소리를 듣는 순간 즉시 느낌이 옵니다. 모양과 색깔 중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능가할 것이 없고 소리 중에서는 사람의 소리를 능가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표정을 환하게 감지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기 알 수 있습니다. 도학은 자기를 알고 남을 암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책을 두 번째로 읽는 거라고 봐야지. 정신의 개벽. 정신의 개벽. 그래서 오늘은 10에서 개벽 10에서 시간을 합의해도 될까?